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어 외우기 호흡기계 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의학용어를 문제를 풀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폐의 내측면 거의 중앙에 있는 것으로 기관지, 폐동맥, 폐정맥, 림프관, 림프절, 신경 등이 출입하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하일럼 폐문입니다. 그래서 폐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관지, 폐동맥, 폐정맥 이런 것들이 출입하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폐문이 얘가 지금 기관에서 기관지로 이렇게 뻗어 나오고 이제 세 기관지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폐문이라고 하는 곳은 한 중앙 정도, 폐의 중앙 정도의 내측면 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기관지라든지 폐동맥 이런 것들이 출입하는 이제 부위가 폐문, 하일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위가 하일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일럼은 결합 조직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제 폐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이제 폐를 이제 옆으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른쪽 폐 같은 경우 우폐, 좌폐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우폐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이제 좌측 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을 복습을 해보면 폐 옆을 로비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옆마다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 옆 같은 경우는 right upper 위에 low 해서 RUL 이런 식으로 RML, RLL 이런 식으로 right middle low, right lower low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옆보다 더 작은 개념인 게 있는데 보다 더 작은 개념인 분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의학용어로는 옆은 노비고 분절은 세그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폐에도 이제 각 옆에 그 분절 더 이제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옆이 있고 그 분절이 있고요. 오른쪽 폐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우폐에는 3개의 옆이랑 10개의 분절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분자, 원 세그먼트, 두 번째 세그먼트, 세 번째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름을 S1, S2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왼쪽 폐 같은 경우는 8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8개 분절, 8개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세그먼트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얇은 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플러라 가슴막입니다. 이제 가슴막은 두 개의 그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폐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폐를 둘러싸서 이렇게 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이 이제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 막은 이제 벽 쪽에 있는 가슴막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벽 쪽이 아니라 이 폐 쪽, 폐를 이제 바로 둘러싸고 있는 막, 그래서 폐 쪽 가슴막이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는 각각 벽 쪽 같은 경우는 벽이라는 그 용어가 페리에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 쪽의 가슴막 페리에털 플로라라고 하고요. 폐 쪽 가슴막은 이제 폐가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이제 의학용어로 비스세럴이라고 하는데 비스세럴 플로라가 이제 폐 쪽 가슴막, 허파 쪽 가슴막, 장기 쪽의 가슴막이다. 이렇게 이제 의학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를
폐가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폐에 바로 폐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폐 쪽에 이제 막을 비스세럴 장기 쪽 가슴막에 대해서 플로라 비스세럴 플로라가 되고요. 그리고 벽 쪽이니까 이제 폐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페리아털 플로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로라는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의 공간을 부르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막 사이의 공간을 가슴막 공간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pleural ca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cavity가 이제 강, 공간 이런 뜻이고 플로러가 이제 가슴막이니까 가슴막의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이 가슴막 공간에는 공기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공기는 없는데 이제 윤활액이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체가 조금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액체가 조금 흐름으로써 이 폐라고 하는 장기를 조금 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폐가 이제 그 숨을 들여 마시면은 이렇게 확장을 했다가 그쵸? 확장을 했다가 이제 숨을 이제 내쉬면서 이제 다시 수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확장과 수축을 할 때 일어나는 어떤 마찰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이 이 가슴막간 공간에 있는 윤활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윤활액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폐 말고 우리 순환기계 쪽 가면은 이제 심장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제 심장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보통 심방이랑 심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위쪽이 있는 부분이 심방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심실. 인데 이제 이 심장에서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심장 그 순환기계 쪽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심장막도 똑같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심장막을 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막은 페리칼디움. 그냥 한번 나올 때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막을 심막, 페리칼디움이라고 하고 여기서 똑같이 그 심장도 막 피를 내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찰을 또 줄여주려고 이 심막 안에도 윤활액이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면은 우리 폐에서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이 있는데 위쪽 부분을 이제 의학용어로 아펙스라고 하고요. 보통 아펙스는 영어 뜻으로 뭐 꼭대기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꼭대기 뭐 정점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폐에 있는 꼭대기 부분이다 라고 해서 폐첩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고요. 이제 의학용어로는 아펙스가 되고 이제 바닥 쪽, 그 반대쪽은 이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폐의 바닥이다 라고 해서 폐의 아래 부분을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냥 같이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숨을 쉴 때 특히 날숨에서 발생하는 숨소리로 좁아진 기관지를 따라 공기가 통과할 때 들리는 특정한 호흡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보통 쌕쌕거리는 음을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위츠 청명입니다. 청명 아니면 천명음이라고 하고요. 이제 쌕쌕거리는 그런 음을 이제 천명음이라고 하고 이제 그 폐에서 좁아진 기관지에 따라서 공기가 이제 통과할 때 이제 나는 이러한 음을 이제 위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칭 뭐 위츠라고 하는데 아니면 위칭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보통 차트 같은 곳에서 우리가 보통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이제 입원 초기 평가 같은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입원 초기 평가에서 이제 그 신체 검진을 이제 해서 그것을 또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신체 검진, 피지컬 에그제미네이션을 이제 PE라고 약어로 많이 쓰이고 체스트 쪽 이제 신체 검진에서 자주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뭐 이렇게 위증이 있다 없다. 만약에 천명음이 있다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면은 이 천명음이 있다라는 이제 뜻이고요. 이제 비슷하게 뭐
뭔가 잡음이 있는 것 중에 CBS 알록에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레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레일은 이제 수포음이라고 하는데 수포음의 S바니까 S바는 약어로 with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없이 라는 뜻이어서 수포음 같은 게 없이 CBS다. 그래서 CBS는 clear breath sound 해서 이제 깨끗한 숨소리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숨소리가 without rail이니까 수포음 없이 깨끗한 숨소리다 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차트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위칭을 물어보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문제는 깊고 빠른 호흡과 무호흡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이상호흡은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고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 뭐 교대성 무호흡이라고도 하는데 교대성 무호흡 이제 빠른 호흡이니까 이제 빠른 호흡은 의학용어로 테키푸니아라고 합니다. 테키 그리고 이제 무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아자가 붙어서 엠니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PNEA가 이제 호흡인데 여기에 이제 테키가 붙으면 빠른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어는 이제 느린 호흡이 있을 건데 느린 호흡 같은 경우는 의학용어로 느린이 브레드니까 브레드에다가 푸니아가 붙여서 브레딥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딥니아는 느린 호흡, 티푸니아는 이제 빠른 호흡, 엠니아는 무호흡. 그리고 정상호흡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호흡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옴니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의학용어도 굉장히 많이 볼 건데 호흡곤란은 디스임니아로 우리가 표기를 하죠. 이제 뭐 다이스가 이제 뭔가 어려운, 힘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디스임니아는 호흡곤란. 그래서 뭐 이 호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학 용어를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외울 수 있고요. 이 특히 빠른 호흡이랑 무호흡이 번갈아 이제 나타나는 호흡을 우리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 이제 심부전, 심장선 청식 등으로 특히 누워있는 경우 호흡이 어려우며 일어나 앉아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면 폐정맥의 압력 감소로 호흡이 쉬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올소프니아 기자호흡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누워있을 때는 좀 호흡이 어렵고 이제 앉아서 상반신을 조금 앞으로 이제 굽혔을 때만 이제 호흡이 쉬운 경우 만약에 앉아서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지 않는 그 외의 자세에서는 호흡이 곤란한 것을 올소프니아 기자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과 관련한 의학용어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문제는 폐에서 후두에 이르는 사이에 생긴 끈끈한 분비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스푸툼 가래이고요. 가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끈한 이제 분비물이어서 폐에서부터 후두에 생기는 이제 분비물을 가래라고 하고 이제 가래가 있을 때 이제 가래를 배출하는 것, 뭐 가래 배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래를 뱉는 거, 가래 뱉음, 담개출, 가래가 이제 담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쓰이고 이제 객출이라는 표현을 해서 담객출, 뭐 가래 배출, 가래 뱉음 이런 용어는 이제 의학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expect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푸툼도 뭐 차트에서 이제 뭐 증상 주호소 같은 데에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가래 뱉는 거는 expectoration이다.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호흡기계 쪽 2번째 이제 영상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